네, 9만 전자, 40만 닉스. 방송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네, 아침에 투자 그냥 수다 좀 떨고 가시죠, 여러분들.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야. 그리고 이 황금 연휴라고 불리는 긴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증시가 센 적이 뭐 몇 번이나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아마 네. 오늘은 제가 실수를 해도 뭐 소위 너그럽게? 말해서 욕을 해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여러분들 돌솥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뚜껑을 미리 열면 안 됩니다. 2분만 기다리셔야 되는데 미리 여신 분, 미리 파신 분 없으시겠죠, 여러분들? 예전에 저번 주에 누구가 했던 저기 명언이셨는데 야, 명절 전에 저도 몇 번 고민이 있었는데 그냥 놔뒀거든요. 잘했네. 오늘 저는 반도체가 이렇게 날아갈 줄 몰랐습니다, 진짜. 코스피가 가보지 않은 길 최초로 3,500선 돌파. 근데 돌파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 2.5% 계속해서 상승폭 넓혀가면서 3,540선도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12%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걸 보셨나요, 선혜 씨? 전 기억이 없어서. 와. 삼성전자 4.5%, 하이닉스 11.6%, 뭐 반도체 투톱이 지금 뭐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뭐 수익 실현은 안 했지만 네.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한 장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기분이 좋잖아 오늘. 예. 그러니까. 예. 이분을 상승 요정이라고 그냥 못 받아들이죠. 저는 이제 돌솥밥밖에 생각이 안 그래요. 나는데 모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상승 요정 맞는 것 같습니다. 돌솥밥을 만약에 빨리 여셨다면 뚜껑을 빨리 열었다면. 뭐 최고의 뭐 밥이 아니라면 뭐 하나 더 추가 주문하면 되죠. 뭐 추가 주문. 하나 더요. 야. 자, 일단 뭐 허재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어떠한 얘기보다도 네. 사실 지금 현재 상황 진행되는 것은 역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옵션 만기일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수급상 파생팀에 한번 여쭤보니까 특별한 이벤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자 일단 상승의 이 흐름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사실 물어본다라면 저 멀리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 상당히 커플링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실무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인데 보통 추석 전에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증권사 쪽도 일부 현금화를 좀 하십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물론 컨틴전시한 상황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않다라 하더라도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현금화를 좀 많이 두시거든요. 네. 지금 내일부터 우리가 5거래일 동안 휴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길게 쉽니다. 길게 쉬는데 지금 연휴 전날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정말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네. 소위 포모 현상에 지금 맞닥뜨리게 돼서 상당히 연휴 전날 물론 진득하게 반도체로 또 일부 또 제약바이오로 싹 세팅해가지고 이 상승의 흐름을 만끽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실제로 쭉 오늘 상장된 모든 종목을 까보면 네. 모든 종목이 다 파티 현장은 아니다. 그렇죠. 모든 종목은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상당 부분 네. 현금 비중이 꽤나 많이 있으시더라. 지금 지금 가장 질 나쁜 자산이 뭘까요? 바로 추석 연휴 때 자녀들에게 또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현금인가요? 현금성 자산이 가장 지금 질 안 좋은 아오. 자산이 돼버렸는데 자 오늘 뭐 한 4-50분 동안 아침엔 투자 상승 요정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큰 스스로. 인사이트가 뭐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전반적으로 이제 추석 끝나면 어닝 시즌이 도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본 섹터별 모든 섹터를 다룰 수는 없지만 한 3분의 2 정도의 섹터를 다 한번 너무 좋다. 이렇게 네.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만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예.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이닉스나 뭐 어제 뭐 만남이 있긴 했는데 뭐 울트만. 오픈AI와 네. 뭐 만나고 뭐 스타게이트 이런 것들, 있었죠. 예. 얘기도 있지만 아니 연휴 전에 이렇게나 올라간다고 약간 조금 놀라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뭐 단발성 어떤 모멘텀이 뭐 오픈AI로부터 수주가 뭐 있을 거다, 또 네. 캐펙스 투자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캐펙스의 규모는 꽤나 크다라는 해석이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수요가 가장 반도체를 발목 잡았던 것들은 공급의 조절로 인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어그리가 됐는데 그런 공급단의 조절로 인해서 일정 부분 상승은 이해하나 진정한 수요의 개선이 있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상당 부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법 그게 공급량 조절로 인한 이런 어닝의 결과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아. 물론 사재기도 일부 있겠지만 진정한 레거시의 반등, 파운드리의 반등, 그다음에 HBM의 이런 부분들까지 골고루 개선된다는 것은 이게 수요의 개선이 조금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시장의 인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 파운더리, 메모리, 그다음에 HBM 모든 이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는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에 대한 점수가 일단 좀 더 할증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지금 계속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지금 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수급의 반증이기도 하고 네. 좀 불편한 얘기지만 개인들은 상당히 8만, 9만 전자에 머물러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아유 됐어. 이제 난 탈출할래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누가 담고 있다? 그 물량을 외국인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가격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3,500, 600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목표치를 눈높이를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석 연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거래 시간 얼마 안 남지만 그냥 나갔다 오세요. 나왔다 와요? 시세 보지 말고 시세 보면 계속 이제 팔고 싶을 수도 있어. 저 그래도 좀 변수 있을지 모르잖아. 뭐 현금 하려는 그 욕망이 막 있을 수 지금 제 있겠지만 마음이었거든요. 꾹 참고 그냥 오늘은 MTS 켜지 마시고 HTS 켜지 마시고 나가세요. 나가셔서 나들이도 좀 하시고. 네, 그럼 날씨 좋습니다. 그래서 뭐 참 그게 참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가요, 9만 전자 터치하고 지금은 89,800원대 있는데, 네. 9만 전자가 4년 9개월 만이에요. 이 진짜 세상에. 선혜 씨 축하드립니다. 조금 있었죠. 네, 조금 축하드리고요. 국민 주식 조금 있고요. 탈출하지 네. 말고 이 사이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근데 말씀해 네, 주신 네. 것처럼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지금 1조 넘게 들어오는데 개인은 똑같이 1조 넘게 지금 팔아요. 뭐 이런 부분들. 외국인은 이게 리스크라는 게 하방 리스크도 있지만 상방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연휴 끝나고 왔을 때 뭔가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이 계속 좋게 올라가면 그렇죠. 딱 오랜만에 열린 한국 시장에서도 올라갈 상방에 대한 리스크 쪽을 조금 더 보고 지금 담는 건가? 거기다가 저는 추가로 환율도 그러니까요. 이게 매력적인 환율이 아닌데 계속 오늘 또 이제 터치가 계속 1,400원 터치를 했는데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제 굉장히 아마 밤샘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셧다운이라는 정말 이런 기이한 현상에서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도 네. 일단 좀 아리송한데 근데 사실은 그 뒷배경을 보면 일단 ADC 민간 고용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 좋았다. 안 좋게 나왔죠. 그런데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을 쭉 한번 점검해 보면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조합은 결국 인플레는 차치하고 그러면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은 10월에도 일단 가는 거구나. 금리 인하의 궤적을 우리가 예상대로 밟을 수가 있고 네. 연내로 50pp에 대한 인하에 대한 확률도 70% 중반대에서 거의 지금 90% 육박할 정도 좀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장입니까? 바로 골디락스를
골디락스의 장은 아니지만 어. 골디락스를 상당히 시밀러 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장이 이어지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골디락스에서 나올 수 있는 항상 미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멀티플의 확대 현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에 대한 멀티플은 어느 멀티플? 바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흐름들은 거기다가 붙어 있는 게 어제 공교롭게 어떤 섹터가 급등을 했냐면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바이오테크가 반등을 했고 약가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뭐 화이자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 트럼프랑 어느 정도 악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하라는 것은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니야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됐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된 거잖아. 네. 더 이상 이 바이오테크를 올가멜 리스크는 일단 한 단계 없어진 거야, 넘은 거야, 허들을 넘은 거라고 해석은 한 거고 오히려 본연의 모멘텀과 각각의 제약바이오의 스케줄링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바이오테크를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국내 시장으로도 잠깐 돌아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흥분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 흥분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약간 스윙 매매, 약간 리밸런싱 차원에서 그러면 저 지금 현금 두둑히 들고 있는데 약간 포머에 지금 완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바이오 뭐 제약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좀 올라탈까요? 사고 넘어가 볼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포트를 좀 구성해 볼까라고 질문한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연휴가 끝나면 두 가지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어닝 시즌의 도래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상법 개정에 관련된 네. 드라이브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지금 완전 깡패처럼 막 지금 무역 협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절충안 마련 관련돼서 굉장히 또 발빠르게 뭔가 뉴스를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따 장표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절충안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왜냐하면 모든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려는 산업의 요충지가 사실은 한국을 활용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구석 코너로 몰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 절충안이 되면 결국 $1 환율은 부드럽게 아마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안 좋은 종목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 어제부터 참 기분 나쁜 차트가 나오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우리 대표적인 종목이 뭘까요? 피어 그룹 중에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 차트 보면 기분 나쁜 음봉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저저번 주까지 룰루랄라 역시 피부 미용의 최고는 파마 리서치야 더 가야 돼. 그리고 인바운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데이터로 봤을 때 좋았단 말이거든요. 중국, 일본 또 동남아시아 한국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쪽 섹터들에게는 좋은 현상인데 실제 주가 보면 어제부터 호텔 신라 부러지고 있고 화장품 APR 급등하는 모습들 저는 그 화장품의 APR이 아니었어요? 아니 화장품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어요? 네, 저는 이제 보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올라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인 중국 관련된 차이나 플레이 모멘텀들의 종목들은 제법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연휴 끝나고 반도체가 계속 오늘과 같은 불기둥이 또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리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차익 실현 관점에서 현금을 좀 취하자라는 논리가 아니라 조금 반도체를 좀 팔아서 만약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연휴 끝나고는 중국 관련된 모멘텀 쪽의 종목들이 약간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 왜냐? 장표에 있어요 오늘? 있어요. 그래서 그쪽 영역들의 어닝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을 대비했을 때 조금
종목 수를 좀 늘리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사실은 이제 삼바가 10월 말부터 이제 11월 20일까지 이제 거래 정지가 된단 말입니다. 인적 분할로 해서, 이제 삼바도 있고 셀트리온도 이제 서서히 이제 미국 공장도 인수하면서 이제 사업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 때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10월, 11월이 굉장히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모멘텀이 집중되어 있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부 제약바이오 없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요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아예 종목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약바이오 공부할 때 전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네. 기관이 팔아요. 기관이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을 계속 파는데 주가는 계속 우상향이야. 네. 자, 일단 이해가 돼요? 약간 매머드급 수급 주체가 파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 뭐 외국인이 사나요? 근데 요즘에 기관- 외국인들 별로 안 아, 사는 그래요? 것 같아. 요즘에 기관은 조금 느리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들이 오히려 더 빠르다고 알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펩트론이나 알테오젠이 초창기에 올라갈 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주구장창 매도를 하는데 그거를 어느 수급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모펀드가 될 수도 있고 슈퍼개미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스마트 머니들이 그거를 습자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으면서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거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약바이오를 공부하다가 여러 종목들을 이제 나한테 내 레이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번 수급을 한번 딱 열어보세요. 뭔가 개인들,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을 분석하다 보면 야, 이거 이상하네. 기관들을 계속 파는데 누가 받아 먹고 있네. 일단 주인이, 막말로 우리 쪽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주인이 있네. 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종목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네. 이거를 보여주세요. 네. 공부를 저도 지금 해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이게 큐리언트라는 예를 든 겁니다. For example. 큐리언. 자, 여기서부터 쭉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네. 쭉 올라오는데 오늘 좀 올라오네요. 제가 수급을 한번 쫙 열어볼까요? 쭉 열어보면, 자, 보세요. 뭔가 기관 쪽에서 파란색 숫자 보이세요? 계속 팔고 있죠. 계속 팔아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크게 방향성도 없어요. 근데 개인이 엄청 담네요. 뭔가 개인이 담고는 있는데 이게 뭔가 개인이 제약바이오를 이게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야, 이거 개인이 단순하게 올리기에도 만만치 않은 시총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약간 뭔가 메자닌 발행 이슈도 좀 있고 또 10월 또 11월에 또 기술 이전 계약에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라는 점 등등의 어떤 검토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의 오늘 연휴 동안 제가 숙제 또 하나 항상 제가 숙제 드리는데 숙제 검사를 안 하지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그 챗 GPT나 한번 돌려보세요. 네. 큐리언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럼 쭉 한번 종목 공부를 쭉 해요. 아마 절반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다 생소한 워딩이니까. 근데 한번 쭉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아, 이런 회사구나라는 것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얼핏 찾아보니까 ADC, 항암 뭐 이런 거 나오네요. 최근에 뉴 트렌드로서 네. 주도주 할 수 있는 ADC 그쪽이니까 또 골수암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오늘 거의 뭐 8% 가까이 오른다는 거는 지금 제약바이오도 괜찮은 거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또 저한테 레시피를 또 요청하실 수 있어요. 저기 상승 요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투비 as is 말고 투비 이제 곧 상승할 거 혹시 될 거. 너 있어? 그거죠. 그거는 없지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이거를 뭐 당장 살 생각은 없고 그냥 천천히 한 추석 끝나고 한 10월이나 한 11월 한번 기업 탐방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듀캠바이오. 아, 요건 차트가 좀 저는 그러니까 처음 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확대 적용은
탑다운 분석으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방사선 의약품 점점 늘어나고 있나? 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 검색해 보시면 점점 뭐 의학 전문 기사를 참조하신 게 여러분 더 신뢰도가 있는 기사 검색이 되실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한번 듀켄바이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셀비온 이런 회사 비슷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듀켄바이오도 한번 먼저 종목 공부하기 전에 탑다운부터 이 방사선 의학 시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까? 이게 또 치매 치료제로서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선택 적용이 좀 늘어나고 있는 업계 얘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관련돼서도 이 적용이 방사선 의약품의 적용이 더 지금 스펙트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오른 제약바이오 찾아보시면 요것도 한번 일단 관심 종목 등록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안 오른 것도 한번 쭉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안 사더라도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수급이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가 갑자기 출시가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야 이제 시장에서도 서서히 관심이 갖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일단 잽 한번 날려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요 가장 분석이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섹터는 진짜 어려워. 정말 분석하기가 이 제약바이오보다는 좀 수월해요. 근데 이것만큼 어려운 영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공부하는 방법 하나 먼저 알려드리고 침 한번 삼켜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자료도 많으니까 좀 가볼게요. 자료 좀 한번 볼까요? 반도체 그러면? 쪽으로 수급도 쏠리고 지금 사실 반도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소외된다라는 얘기도 지금 맞아요. 채팅창에서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휴 이후에 뭐 반도체도 계속 좋을 수 있지만 이 수익률 측면에서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소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 좀 가보죠. 자료. 오늘 댓글창에는 나는 오늘 같은 날 조선 좀 담아놔야지 실적 시즌 오니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예. 쭉 오늘 자료 좀 한번 살펴주시죠. 예, 뭐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채팅창에 계속 눈이 가서 막 질문이 뭐 있어가지고 말씀하시는. 막 질문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소화해 주세요. 뭐 코미코 뭔 일이 있어요? 코미코 메리님께서 코미코 오늘 올라요? 코미코 볼게요. 네, 코미코 뭐 하여튼 뭐 코미코 왜 뭔 일 있어요?라고 맞아요. 그런 물어보시는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왜냐면 오르다가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하락 반전에서 꺾였구나. 갑자기 좀 꺾인 감이 그런 있네요. 정도.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유니테스트라는 종목과 DI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SK 하이닉스향 버닝 테스트 장비를 납품 예정인 두 회사.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두 회사를 누구를 선택할까라는 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 회사들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네. 여러분 반도체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어떤 종목을 픽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익 IPS를 내가 택했다. 그럼 원익 IPS에 대한 경쟁사는 누굴까?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의 경쟁사는 뭐예요? 한화 비전인 것처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한 품목, 동일한 품목, 같은 류의 품목에 대해서 치밀하게 경쟁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라면 주가의 변동은 같은 반도체라고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을 게 명확하니까 어제 DI가 20% 넘게 상승을 했고 유니테스트가 굉장히 15% 넘게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저께까지는 유니테스트의 완전 판정 승이었습니다. 왜? 모든 정황상 유니테스트가 드디어 하이닉스에 낙점이 돼서 납품될 거야라고 보통 시장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갑자기 반전이 나옵니다. DI가 20몇 % 오르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고, 그러니까 한 품목에서 경쟁 과정이 있는 그런 업종의 품목을 선택했다라면 조금은 경계를 좀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미코에 대해서는 단기의 이슈들은 뭐냐면 자회사와의 합병 이슈가 아마 있을 겁니다. 미코세라믹스와의 코미코와 합병하는 이슈인데 요거에 대해서 뭔가 뭐 브레이크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노이즈가 생겼다든지 뭐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건 좋은데 뭔가 급락
장중에 이런 변동이 생기면 네.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해보고 서칭해보시고 한번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두 듭니다. 분이 이제 종목 상담해 주시니까 막 또 고민 상담 올려주시는데 복순맘님하고 향기님께서 네이버 너무 궁금합니다. 네이버 요즘에 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네이버도 제가 이제 여기 하나 내용을 이제 적어왔는데 네. 그 네이버와 이제 두나무에 결합되는 흐름들이죠. 맞아요. 내나무라고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10월달에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네이버 쪽, 두나무 쪽에 기존 주주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두 회사가 이 결합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합병이 된다라면 이 주식 교환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완전 이제 주식 선수들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합병할 때는 두 회사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선정을 하고 몇 대 몇 어느 비중만큼 어느 정도의 가치만큼 교환을 한다라는 산술식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는 두나무가 오히려 지금 실적 측면에서는 덩치가 더 크단 말이죠. 그러면 비율을 어떻게 되는 어떻게 거지? 해야 될지 라는 것들. 네.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서는 지금 상장사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비율을 산정해야 될까?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 생길 거고 이건 좀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두 회사가 합병을 했을 거라면 왜 굳이 9월 달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 두나무의 자회사인 증권 플러스를 돈 주고 샀을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약간 아리송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요즘에는 회사가 어나운스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증권회사가 어나운스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사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네이버 두나무 이슈도 사실은 기사화가 먼저 되었고 네.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먼저 움직였던 상황인데 요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의 어떤 결합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둘의 양자의 승리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전히 네이버와 두나무의 미래 청사진은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두나무랑 손을 안 잡으면 안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긴 한데 네. 이거는 당장보다도 계속 뉴스가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증권사 시각은 네이버 측면 네이버가 상장사니까 네이버에 대한 롱 포지션을 여전히 유리하게 가져가고 그렇게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카카오는 좀 중립적인 의견을 전환하신 것 같고 오히려 네이버를 좀 더 판정성 주시고 네이버를 좀 더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이 줘도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시장에서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당연히 잘 가고 네. 소부장 잘 가고 지금 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 탄력받습니다. 코스피가 2.78% 3,551선입니다. 이러다가 3자 볼 수도 있겠네요. 3%대. 단숨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 코스닥도 1%대 상승까지 지금 상승폭 그러니까요.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 네. 반도체 얘기는 좀 했으니까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서 음. 지주사도 잘 가는 것들 있어요. SK스퀘어, 삼성물산, 상법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뭐 금산분리 완화. 예,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네. 한국 고유의 모멘텀이라고 제가 네. 장표도 적어왔지만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3차 상법 개정에 관련된 이슈가 재점화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첫째 줄은 좀 불편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사주 유동화를 위해서 최근에 상장사들의 이비 발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뭐 나라에서 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라고 이렇게 억압 프레스 주는 거야. 네. 그 전에 나는 이비 발행을 할래. 왜냐면 내가 뭐 교환 사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사업에 더 쓸 수 있는 여력을 더 마련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내 또 재무적인 투자자와의 뭐 관계도 더 좋게 가져가고 사업 파트너로서 쭉 가져가는 거, 재무적 파이낸셜 투자자로서 그런 것들이 좀 말이 드러나고 있는데.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찌됐든 연휴 끝나고는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표명을 계속 지금 확인해주고 있어요. 어. 특히 이번 주서부터는 계속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아시죠? 서밋 행사. 서밋 행사가 이제 이번에 우리 에이펙에서 나오는 행사 중요한 행사인데 아마 이거 미국에서도 아마 빅테크들 많이 오죠. 예, 많이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가장 어깨가 좀 많이 지금 힘이 많이 가 계신 분이 최태원 회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이제 또 그거 예, 보니까. 그래서 서밋 행사 아마 많은 네. 뭐 뉴스들이 아마 본물처럼 쏟아질 텐데 아마 상당 부분 반도체 영역일 거예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또 정계에서는 또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아마 어나운스도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네. 중요한 건 그 관련돼서도 이런 겁니다. 자, 지주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연쇄적인 긍정적인 연쇄 반응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허재명 앵커님께서 말씀 뭐라 했냐면 오픈 AI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 선물 꾸러미를 같이 코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캐펙스 투자가 당연히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네. 자 그러면 캐펙스 투자 그럼 뭔가 증설을 해야 되고 건립을 해야 되고 뭐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야 될 거고 뭐 통신망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받았다 쳐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갈까요?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안에 기능을 탑재하려면 당연히 SDS를 부를 겁니다. 삼성 SDS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뼈대를 만드는 애들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삼성물산 들어오세요. 물산이 라고 들어가죠. 자, 그럼 오늘 뭐 삼성물산 지주사 빌이거든요. 그럼 지주사 빌 그리고 SDS 관련돼서는 전체 지배구조 개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SDS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 SDS와 삼성물산이 거의 지주사격의 성격으로 아마 시장에서는 아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은 최근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두산전자라는 닉네임으로 해서 완전 반도체 회사로 지금 맞아요. 탈변모하고 있는 변모를.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거는 지주사보다도 오히려 이 소위 말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중, 사업에 대한 개편, 포트폴리오 영향이 좀 다른 식으로 보고 우리 SK를 최근에 좀 다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있는 게 다만 아킬레스건에 하나 있죠. SK 그룹이 가장 지금 불편한 소송이 뭐겠습니까? 뭐예요? 오너 리스크인가요? 그 노소영 씨와의 그렇죠. 예, 예. 이게 아직 부부의 또 어떤 항소를 또 해서 이걸 어떻게 재산 분할 요게 이제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아직 네. 안 됐기 때문에 요게 이제 마지막 SK 그룹 아하. 내에서는 마지막 변수이고 SK 그룹 내에서는 또 두 번째 약간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죠. 바로 SK 온이겠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과 SK 온은 어떻게 보면 미운오리 새끼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부었고 많이 이제 빌드업을 2차전지 사업으로 해서 내가 많이 빌드업을 했는데 이게 여전히 재무적인 부담으로 계속 좀 가중되고 있고 네. 계속 작은 발행 하다 보니까 최근에 SK 그룹에서는 뭐 합니까? SK 실리콘도 매각을 하고 또 알짜 자회사들도 매각하고 일부 부동산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좀 부동 현금화하고 요런 요거 약간 재무적인 건전성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하지만 전문 투자자 개념의 지주사인 이 SK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오히려 좀 중기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SK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금반지 얘기하지만 그 금반지의 마지막 지자가 바로 지주사이고 그렇죠. 맞아요. 두 번째가 반 아니겠습니까? 반도체잖아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우리가 예전에 그 이번 주인가요? 3%에서 아마 특별 기획전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그 누구죠? 예전에 이베스트 윤지호 센터장이었던 네, 네, 네. 지금 네. 지금 경제 평론가로 소개가 네. 되고 그분이 이제 영상을 이제 보다가 딱 방송 첫 마디가 이거더라고요. 제가 2달 전에 이 거버넌스 관련돼서 한국의 지수에 대한 레벨업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내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던 요소가 하나 있었다. 그게 뭐였냐? 그때 거버넌스 관련해서 뭐 3,500, 600도 충분히
저 갈 수 있다는 거에서 어그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도 반영 안 한 장표의 요소가 뭐였냐면 저 그 방송 봤어요. 반도체 맞아. 증익을 반도체 증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인정하시는. 네. 근데 지금 반도체 증익이 애덥이 된 거야. 생각보다 세다. 너무 빠르다. 생각보다 세고 이게 단기적인 3분기 증익이 아니다라는 거지. 아마 윤세는 입 모양을 제가 명확하게 한번 모니터해 보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게 만약에 애덥이 되면 네. 여러분 이게 오늘 하이닉스 40만 넘었죠. 넘었어요. 그쵸. 네, 지금 40만 원 넘었습니다. 네. 40만 원에서 공 2개 빼면 뭐죠? 공 2개? 4,000원이요. 4,000원 하지만 4,000 포인트라고 해주세요. 4,000포인트? 네. 코스피 4,000포인트? 한번 꿈에 한번 숫자 한번 도전해 보죠. 근데 이 속도면 뭐 그렇게까지 꽁도 아니다. 일단 뭐 저희가 가는 시간이 정도 광고를 좀 아니다. 들어야 네.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영포티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N2의 가장 영포티는 우리 박지훈 부장님이 아닐까 상승교정. 뭐예요? 영포티가 뭐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영포티 모르는 거 보니까 영포티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영포티에 대한 강의를 네. 하고 저희도 다시 시장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지수가 코스피 2.8%. 오늘 진짜 상승률 3%대 볼 수도? 끝날 이게? 때 어. 약간 화이팅 우리 선혜 씨가 불어넣어 주시면은 3% 뭐예요? 뭐 3.5%도 갈 수 있는 거죠. 예. 3,553선 지금 기록, 코스닥도 0.9%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무비자가 좀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내수주가 정말 좋겠구나, 백화점이라든지 뭐 미어 터지겠구나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연휴하고 사실 좀 겹쳐요. 중국의 네. 국경절이 1일부터 8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여행객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 기대하시고 뭐 K-팝이라든지 아니면은 롯데관광개발 뭐 네.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 괜찮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안 오른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연휴 후에 네. 중국 요 관련주들이 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돗자리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아, 좋아. 돗자리. 아, 좋아. 왔다. 다음 밥. 주부터 중국 관련 종목들이 제법 좋을 수 있겠다. 제법 좋을 수 있겠다. 일단은 한국 내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네. 어떤 K관광 쪽에서 이 데이터는 여전히 올해 유입 속도 유지가 계속 지금 되고 있다라는 점은 의미가 있고요. 뭐 조만간에 이 정력영 연구원 한번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데이터 관련돼서도 수출 관련돼서도 한번 내용 들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국 소비 상황 지수는 10월 황금 연휴에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자, 문제는요. 제가 이제 쭉 내용들을 이제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이번 주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게 화장품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 맨 마지막 줄에 APR하고 달바글로벌 요 두 종목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좀 약간 APR이 이번 주 한번 좀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당분간 사상 최대치 분기 실적을 계속 이어져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줘도 무리가 없는 그래서 APR 달바글로벌 좀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지금 기존에는 일본, 그다음에 미국 요쪽에서 효자 역할을 했는데 일단은 중동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쪽 그 시장이 굉장히 좀 효자 역할을 해주고 있고 하나 더 중남미까지 지금 중남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네. 예전에 그 클래시스라는 혹시 회사 아세요? 맞죠. 그 슈링클로 여러분 여성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피부 쫙쫙
당겨주는 거 있거든요. 그 슈링클 기기 장비에 대한 수출을 클래시스에서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효자 역할을 해줬냐면 네. 바로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요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쪽은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좀 영포틴 이러면 아니지. 하여튼 케이팝 문화의 어떤 팬층을 한번 팬덤을 한번 조사해 보면 네. 그 중남미에서 남미가 엄청 좋아요. 엄청나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점점 맞아요. 파급 문화 효과가 늘어나고 있어서 요 시장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미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라면 내년부터는 거기다가 애더 플러스 중동과 중남미까지 실적이 붙어버린다라는 네. 것들 그렇게 보시면 여전히 화장품은 좋게 보는데 저는 화장품도 좀 안 좋았던 종목들 한번 좀 주워 담을 좋은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 중에 네. 코스피 3%대 찍었어요. 오 네. 대박이다. 코스피 3%대 상승을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아, 진짜. 음. 아니 우리 진짜 상승 요정의 타이틀이 맞다고 맞네, 하면 진짜. 코스피 4천 갈 때까지 그냥 여기에 좀 매일 자리를 박지훈이라고 명패를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매일 그러니까. 엔트에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제가 한 2주 전부터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사실 중국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중국의 버블이 올 4분기에도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하나의 섹터가 누구는 지금 사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고 누구는 지금 이거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 섹터가 있다. 바로 네. 그게 석유화학이다. 여러분 이 방송 석유화학. 보시는 분 중에 아마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 뭐 LG화학, 뭐 롯데케미칼 네. 이런 종목들 주구장창 들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아픈 손가락인데 그래도 저는 치유가 될 겁니다라고 희망 고문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인데 저희는 하우스비는 그나마 요 많은 커버리지 종목들 중에 네. 맨 위에 있는 이 금호석유 화학 정도만 왜냐하면 이게 또 스판덱스, 라텍스 요쪽은 수익성이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요쪽은 좀 좋아지는데 전통적인 케미칼의 업황은 여전히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여전히 탑다운을 해도 바텀업을 분석을 해도 아직 장밋빛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어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기사인가요? 버크셔에서 인수하겠다. 옥시전 석화분 인수를 맞아요.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중국 쪽을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네. 이 중에 살아남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양광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리 가장 큰 시장이 태양광을 점령하는 나라가 잘 중국인데 살아남은 태양광 종목들은 지금 괜찮게 가고 있고 사야 하는 논리 같은 논리예요. 화학도.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을 만화화학 요것도 중국 대표 화학 업체거든요. 요거는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어쨌든 뭐 100억 달러에 뭐 인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아직 뭐 팩트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뉴스로 한번 내용을 했고요. 참고로 여기 스케줄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이 어제가 10월 1일이었죠? 네. 그래서 10월 8일까지 장기 연휴 휴장에 들어가고요. 홍콩은 10월 1일, 10월 7일 날 휴장. 그래서 4중 전에 이것도 중요하죠. 10월 20일부터 23일 4중 전에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테크 사셔야 되고요. 내수 소비 진작 관련한 내수 종목 사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그래서 종목은 저희가 당연히 텐센트, 알리바바는 당연히 탑픽이고요. 그다음에 안타스포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만화화학, 그다음에 어전히 증권 당연히 지수와 인덱스 플레이 하시려면 중신증권 이렇게 해서 저희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하나 더 빠진 게 있는데 뭐예요? 유니트리가 이제 상장에 이제 유니트리. 돌입 들어갑니다. 네. 빠르면 늦어도 뭐 내년 초, 뭐 빠르면 올해 연내로 유니트리가 상장하게 되면 아마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키높이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최근에 삼성의 로봇 사업 단장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굉장히 지금 긍정의 내러티브를 지금 시장에 전파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번 여쭤보니까 업계 단순하게 그냥 희망적인 어떤 희망 메시지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도 굉장히 많이 좀 따라오고 있는 게 때문에 아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가 뭐 조정시 매수 전략 한번 하셔도 되고 뭐 아마 현대차도 이제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돼서도 상장의 희망은 또 내년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충분히 관련된 밸류체인 또 공급사 부품사 이런 아마 뭐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어느 회사들이 공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클로버 정도가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아까 회사거든요. 클로버 물어보시는 분 네, 클로버 계셨어요. 정도는 네. 부선 다이내믹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살짝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현대차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이 대표적으로 닥터 K님이 우리 자동차 많이 좀 들고 계시는데 예. 사실 재미없어요. 반도체 가는 동안은 관세에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관세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작년 동월 대비 9월 대비 두 자릿수 성장. 수출도 좋아요. 실적은 또 미쳤거든요. 이게. 그쵸.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직 기다려봅시다. 네. 라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기다려보자. 라는 건데, 관세가 아직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25%고, 그렇죠. 25%고, 향후 협상이 잘 진행돼서 만약에 일본이랑 똑같이 15로 간다 치면, 무려 6,600억 원 수준의 절감. 그러니까 이거 돼야죠. 아직 아니잖아. 돼야지. 그래서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불확실성이 계속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제가 저희 쭉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요렇게 있네요.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겠다. 제가 어딨죠? 요거죠, 요거. 네네네. 자,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제 관세 협상을 또 해야 돼요. 네. 맞죠? 또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요거를 이제 요구하는 것들인데 깡패죠, 깡패.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네. 근데 중요한 건 다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고 있는 거 아세요? 나 그거 보면 그러긴 네, 한데. 나 닭살 돋아 진짜. 에휴. 근데 만약에 자동차 관세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카드를 내밀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마무리가 되면 뭐 10월에 된다라면 그렇죠? 10월에 만약에 된다라면 그때는 자동차를 사야 돼요. 그때는 사야 돼. 그래서 물론 저는 절충안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절충안으로 보면 그냥 수요 업종만 보죠. 바로 조선업과 원자력과 방산업 수혜 가능이다. 이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자동차는 여전히 조금 기다려보고 10월에는 좀 매수 아마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워낙 아니다. 바이오 뜨겁고 반도체 뜨거운데 맞아. 내가 지금 자동차는 일단 일주일 이상 내가 보초설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 주식 트레이딩 할 때 가장 재미가 사자마자 다음 날부터 오를 때가 가장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제 첫 장에 이거를 적어놨죠. 지정학 리스크 지수가 항상 4분기에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왜죠? 올라와요. 왜지? 왜냐하면 지금 계절성으로 보면 네. 이게 4분기에는 에너지 공급 초과 현상이 나옵니다. 그 에너지 패권에 관련된 관심, 결국 에너지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쟁과 이어질 수도 있겠다. 석유, 가스. 그리고 그러죠. 이번 주에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군대 방문하면서 군인들 앞에다가 마이크 들고 이런 얘기합니다. 맞아. 저 내년에 국방 예산
한국 돈으로 1,400조 원 쏟아붓겠습니다. 따로 갑니다. 천조국이 아니네 이제. 방어가 아닌 전쟁 준비합니다라는 것은 뭐 이러한 내용들도 얘기를 해 주셨죠. 네. 그런 것들은 결국 방산 조선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일정 부분 비중은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닝 시즌과 또 맞물려서 이번에 조선 방산 수주 등등의 실적들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실적주로도 편입이 되고 그래서 아마 요런 흐름들이 아마 나오게 되면 4분기에는 조금 갑작스럽게 시장 잘 가다가 뭔가 전쟁 리스크 다시 불거지는 그런 흐름이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쪽도 조선방사는 꼭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표 또 뭐 볼까요? 많아서. 네. 아, 진짜 중요한 오늘 근데 거죠. 많이 네, 준비. 네. 자, 이제 요겁니다. 이제 네. 안 오른 것들 지켜봐야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 봤을 때 네. 일단 예시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다시 지금 보자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뭐를 봐라? 월봉으로 봐라. 자, 월봉 보면 오른 게 있다? 없다. 근데 바닥에서 뭔가 의미 있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오르고 있다. 근데 왜? 근거 있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야? 아니, 근거는 명확합니다. 다음 밑에 있는 내용처럼 3분기 실적 컨센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문제는 3분기야 4분기야? 4분기 더 좋다니까? 아 그래? 그럼 어닝 쇼크에 관련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내년 되면은 드디어 OLED 관련된 전환에 관련된 속도가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BOE보다는 애플은 LG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충분히 그쪽 대만, 중국 물량들을 좀 뺏어오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LG 이노텍은요,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같이 접근하셔도 됐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2027년, 2026년 바로 애플의 저는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 중에 하나, LG 이노텍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보죠. 지금 이제 하우스 커버리지 종목 실적 프리뷰인데요. 네. 짤막하게 한번 자 내일 시험이니까 빨리 요약만 두 종목 네. 저희 아마 저 애널리스트 아니지만 하이닉스 목표 주가 넘었습니다. 과감하게 네. 이거 수정하지 되겠죠? 네. 지금 네. 39만 원 언제적이야? 오늘 40만 원 넘었는데.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제가 얼마로 올렸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홀딩입니다. 강력 홀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문제. 이게 문제야. 심텍, 자, 네. 심텍홀딩스, TLB, 자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등등의 이런 기판의 종목 하나 더 무슨 기판? 유리기판. 유리기판은 자 삼성전자, 삼성전기양 밸류체인은 지금 다시 이번 주에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캠트로닉스를 잘 보셔야 되고 외국계 지금 수율 테스트 증설 수주 기다리고 있는 회사는 JNTC. 자 그러면 결론. 기판이 너무 오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네. 워낙 컨센이 낮았고 정말 자린고비의 시절을 2, 3년 보낸 이 기판 회사들은 지금 생각보다 지금 ASP 가격 협상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이 3분기서부터 아마 여러분 서프라이즈 아닐 겁니다. 그런데 4분기 내년 점점 서프라이즈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선반영 그러면 여전히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그냥 기술적 반등 아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2차 전지는 전에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LG 엔솔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조금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다음에 유틸리티는 야 이거 저는 진짜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전주가 네. 어저께 그저께서부터 반등 시작했거든. 네. 자 그러면 저는 대표적인 종목을 두 개 보는데 밸류 싼 거는 한전인데 그래도 베타가 크고 가장 그래도 트레이딩하기 좋은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차트와 수급과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진 이쪽이 만약에 오늘 종가가 기분 나쁜 음봉으로 끝나지 않으면 전 개인적인 여러분들이라면 한 종가 무렵에 조금 한번 잽을 한번 날려볼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미국 테크 쪽에서 일단 기본적인 레거시 종목들이 반등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오늘도 아마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 테마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공급 원에 대한 종목들로 아마 시선이 트랜스포 될 겁니다. 그러면 네. 원전 쪽 다시 한번 분위기가 국내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추석 덕담 좀 한마디 덕담? 훈훈하게 추석 덕담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아, 예. 제가 상승의 요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요일 날 출연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매수하십시오. 아, 그러네. 저희 긴 연휴 끝나고 또 금요일 날 나오시잖아요. 하루 네. 이제 반짝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날 나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이벤트가 좀 있을지 또 연휴 잘 쉬시고요. 그때 아, 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지수가요. 네. 거침없습니다. 코스피가 3.1% 오르고 있습니다. 3,562선이고요. 코스닥 0.8% 상승 852선입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너무 뜨거워서 약간 물좀 물 뿌려주라고. 좀 뿌려야겠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적당히 식히는 것도 좀 더 멀리 갈 수 있게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연휴 때 그런 거 좀 캄다운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진짜 또 뭐 이런 분위기 좀 무서워진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좀 즐깁시다. 네. 연휴 전날이기도 하고 뭐 매매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연휴 추석이니까 큰 절로 좀 마무리하죠. 예, 이렇게 하고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아니, 안 하고 아니지. 예. 여러분 수익 나십시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해피 추석.